안녕하세요. 도시의 문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명구 교수님을 모시고 도시를 이해하는 강의의 결정판, 사람과 자연을 이롭게 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과 자연에 이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이야기 앞서 사진 하나 볼게요. 이 사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당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분당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분당 신시가지가 이제 개발될 때 보면 왼쪽 보면 분명히 산이었고 뭐 논이었고 했지만 오른쪽 보면 이제 시가화를 하느라고 이제 개발을 다 했죠. 근데 이게 환경 파괴였냐 아니었냐라는 거는 요 두 사진만으로는 알 수는 없고요. 이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 분당 신시가지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 가정하고 오늘날하고 비교해야 적절하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도시계획에서 보는 게 무엇인지를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란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과 삶에 관한 것이고 그 미래가 더 나은 미래, 즉 발전된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다라는 얘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제 물적인 측면에서 또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그리고 구축한다고 그러면 보통 이제 뭔가를 만드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있어야 할 거는 있게 만들고 과도한 거는 절제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게 뭐냐?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하는 교통 같은 기반 시설들이고 없어야 할 거는 홍수나 가뭄, 재난, 뭐 미세먼지, 가난 이런 것들은 또 없어야 될 것들이죠.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음 설명은 일단 도시를 다룰 때는 크게 공간적으로 크게 넓게 볼 때랑 좀 작게 볼 때가 좀 달라가지고 그걸 구별해서 첫 번째는 좀 큰 범위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분당이라는 이제 신시가지 뉴타운을 만들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이 사진을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로 몰려오기 때문에 아직 집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산에도 가고 사실 이제 멕시코 시티랑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특별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멕시코 시티랑 똑같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방향을 틀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66년도에 이제 공표된 서울 도시개발계획 공식 계획을 보시면 이제 왼쪽 사진을 보면 가운데 좀 진한 부분이 이제 기성 이미 이제 도시라 된 이제 사대문 플러스 영등포 정도 있는 거고 인구가 250만에서 500만 2배 정도 될 거니까 그 사람들이 살 곳도 필요하니까 그 바깥에 기성시가지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이제 도시 공간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한 게 그 바깥은 개발 제한 구역을 둬서 개발을 하지 말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오른쪽 사진은 또 그럼 그 안의 공간은 어떻게 만들 거냐 했을 때 한 번 더 압축적으로 즉 모든 그 500만이 평퍼짐하게 퍼져 사는 게 아니라 거점에 좀 더 모여 살게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강남이라든지 천호라든지 청량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모여 살고 그것들을 대중교통으로 잘 연결함으로써 이제 만들어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런 위성 사진이에요. 50년대 인구가 뭐 100만대, 200만이 아직 안 될 때에서 2005년은 뭐 서울 인구가 1000만, 서울 대도시권이 이제 2천만을 향해 가는 이제 그런 거라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인구가 100만에서 1000만이 되면 10배가 느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를 개발해서 쓰는 거는 3, 4배 정도에서 멈춘.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은 인구가 2배 늘면 토지는 3배, 4배를 써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까 본 계획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당 신시가지를 봤을 때 이제 도시에서 볼 때는 이 전체를 먼저 봐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에서 저기 이제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보이는 부분, 이제 그것만 보면 사실 조금 이제 조밀하다, 밀집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렇게 안 했으면 멕시코 시티를 상상해 보면 뒤에 보이는 산과 숲이 다 개발됐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미래가 좋았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인 거고, 오른쪽에 저런 이제 계획도를 봤을 때도 그 시가지화 해가지고 안쪽을 어떻게 만들까도 하나의 질문이고, 전체로 봤을 때 저 바깥을 포함해서 얼만큼을 쓰고 보존할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걸 이제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사는 건 도시 속에 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빌딩, 뭐 콘크리트, 뭐 도로, 차 이거를 이제 주로 보는데, 서울 전체로 보면은 저렇게 개발해서 쓰는 게 3분의 2고 3분의 1은 다 보존이 돼 있고 그 바깥에도 사실은 보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멕시코 시티처럼 됐으면 지금 보이는 상가들이 모두 개발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멀리서 봐야 돼서 사실은 일상에서 저걸 보기는 어려워요.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이제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인 도시다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데나 많은 데서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지금 이 1811년에 만든 격자 계획이라고 한 게 이제 밑에 그림인데, 뭐 이 분야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런 걸 만들 때 그 당시에 풍경을 이제 그린 거를 보면 위에 그림처럼 뉴욕도 여기가 평평한 게 아니라 구릉도 있고 산도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저런 방향성을 갖고 저런 틀을 갖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기 때문에 저건 건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저런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도로를 먼저 다 깔거나 모든 공사를 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차곡차곡 오다가 만약에 중간쯤 왔으면 거기서 스탑되고 뒤에는 자연적으로 남았을 거예요. 다만 더 개발을 한다면 저 어떤 틀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를 이제 전체로 보면 우리가 도시에서 보면 보통은 이제 개인의 주택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상상하는데, 사실은 공공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거 이상으로 많이 있고 거기에는 보존한 이제 자연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이제 저걸 다 본다는 거고요. 옛날에는 도시계획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도시에서만 주로 했었죠. 그게 이제 초창기에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게 뭐 국토 차원이든 지역 차원을 다 보기 때문에 말은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국토 지역계획을 다 포함한, 또는 뭐 농촌 지역을 포함한 이제 그런 어차피 우리가 가진 공동의 터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말씀드린 좀 작은 규모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면, 이제 다시 뉴욕 얘기 같은 걸 하면 왼쪽이 이제 처음에 뉴욕에 유럽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 이제 뉴욕 끝에 맨하탄이죠. 지금의 맨하탄 지역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도시를 하신 분은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유럽에서 그 속박을 피해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이제 수천 명이 이제 와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히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이 와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살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횟집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저런 해변이나 강변 같은 데 하기 원하는 게 이제 일상적이라면, 보시다시피 거기가 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인위적으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저기는 왜냐면 모두가 써야 되는 공간이니까. 그게 공공 공간이거든요. 가운데 보이는 길로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통행도 해야 되니까 개인이 저 공간에 전유를 해가지고 쓰지 못하고 우리는 다 같이 이거는 모두가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잡아놓는다는 거고, 이제 그런 게 반영된 거고, 뉴욕에 이제 오늘날에 개발한 것도 보면 이게 이제 배터리 파크라는 지역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길로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그렇고 이제 다 뚫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강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놀고 쉬고 뭐 조깅하고 하는 공공의 공간, 뭐 관광객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설명하신 맨하탄 같은 사례가 국내에도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게 이제 이제 서울의 이제 한강변에 이제 만든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보시면, 이 뭐 광고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옹벽을 쌓듯이 거의 그 정도로 돼 있죠. 왜냐하면
저 아파트가 한강변을 볼수록 값이 비싸니까. 그 대신에 도시 입장에서는 꽉 막혔죠. 어떤 투과성이나 걸어가거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게 이제 이런 게 필요는 했어요. 우리가 이제 홍수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홍수를 쌓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그러면서 저런 공간이 생겼고 이제 저걸 쓰는데, 그런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게 잘했어요. 홍수를 막고 이제 예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도시에 공간도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로 보면 뭐 70점이나 후하게 좀 80점을 줄 수 있는 상태고, 근데 때때로 어떤 도시를 가보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위에는 그럴듯한데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 사실 그거는 후하게 줘도 30점 낙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걸 하면서 그 위에 어떻게 가져갈지를 이제 같이 고민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시계획에서 고민합니다. 또 다른 최근의 트렌드죠. 이제 대중교통 중심 개발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자가 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뭐 역세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회자가 되는데, 이것의 내용이 사실은 시작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차가 없는 도시, 걸어서 다 되는, 그리고 좀 멀리 가는 건 이제 대중교통이 해결해주는 이제 그런 도시를 상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보듯이 이거를 처음에 제안한 사람의 아이디어는 왼쪽처럼 분절된 게 아니라 오른쪽처럼 잘 연결돼서 걸어 다니기 편하고 다니기 쉽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쉬운 그런 걸 상상하는 거지, 역세권을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겠다 그런 아이디어는 전혀 아니었었어요. 예, 그런 거고, 그래서 뭐 8대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드는 걸 보면 걷기가 좋으냐, 자전거 타기 좋으냐, 또는 잘 연결되어 있어서 투과성이 좋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있냐, 그 다음에 용도가 잘 혼합돼서 재밌냐, 그 다음에 일정 정도의 어떤 밀도를 잘 유지하냐, 그리고 퍼지지 않고 압축적으로 잘 돼 있느냐, 그리고 이왕이면 차나 주차장보다는 걷거나 공공 사회활동이 가능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인 거지, 거대 건축물로 역세권을 만들자 그 자체는 아니었다. 이런 식의 시도가 오늘날 21세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한 예로 이제 도시를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왼쪽 같은 게 이제 20세기 후반, 1900년대 후반에 이제 만드는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집에서 아이가 학교를 간다면 삥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걸어서 못 가고 이제 차 타고 가는 모양이라면, 오른쪽처럼 바꿔가지고 간단하게 빠르게 이제 걸어서 갈 수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어서 뭐 리질리언스도 좋고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것들을 지금 실제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인간적 척도, 이제 사람 중심이라고 할 때 이제 하나 이슈가 있는데요. 1900년대에 이제 많이 하던 계획들이 이제 이런 뭔가 좀 보여주기 좋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브라질의 신수도 이제 브라질리아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뭐 활처럼 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진에도 보듯이 이제 녹지축과 이제 뭐 이런 공공시설들을 이제 많이 넣는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전혀 이제 사람이 쓸 수 없는, 사람은 소외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멀리서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버려진 공간인 거예요. 사람이 쓰지도 않는 공간이고, 그렇다고 자연 공간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런 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반대 예로 이제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이거는 코펜하겐 구시가지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멀리서 보면 지루해 보이고 재미도 없어 보이고 크게 모습은 없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활기차고 생기 있는 게 벌어진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도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 저절로 자연을 이롭게 하냐? 이제 아니라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고 공동체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나만 좋자고 하면 나만 좋아지냐? 공유제에서 봤듯이 그렇지가 않다. 그 다음에 잘 가꾼다는 게 특정인을 뭐 희생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나도 좋고 너도 좋기 위해서 하는 공동의 약속이다. 도시는 이제 보통 건설이나 건축이나 건물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연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하는 거, 그래서 공공의 공간, 공동을 위해 쓰는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중요하다. 규제다? 네, 규제라는 사실은 맞지만 규제가 모든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한 거고, 그 내용이 맞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한다면 그거는 옳은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첨언을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우리 도시 계획을 해왔던 도시 발전사도 그렇고 도시를 만들어왔던 도시 계획의 역사를 볼 때 사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겪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의미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진에서 이제 전형적인 삶을 보여주는데 레벨 1 지금 저희가 60년대 70년대가 레벨 1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발도 별로 없었고 이제 걸어 다니는 게 주였다면 레벨 3 정도 된 게 80년대에 와서야 이제 저 정도가 되고요. 90년대 넘어 이제 21세기를 가야 레벨 4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집집마다 수돗물도 있고 이제 자동차도 탈 정도가 되는. 그래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집도 부족했고 길도 부족했고 기반시설도 부족했고 공공공간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족한 걸 만드는 게 굉장히 큰 핵심 과제였어요. 이제 오늘날 이제 3만 불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보다도 과잉된 것, 즉 이제 비만이 걱정인 시대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절제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다음 세대도 더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많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우리가 한 일을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뭐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옛날에 했던 거를 그냥 갖고 쓴다. 그러면은 또 맥락이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맥락에 맞는 도시를 만든다는 걸로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유익한 강의였고요. 4회차 강의를 쭉 맡아서 진행해 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처음에 말씀 주셔서 설명하려고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기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에게는 도시가 삭막하고 오염된 이미지가 강했는데 교수님의 강의들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가 우리를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명규 교수님과 함께한 도시의 문학, 도시 너는 누구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